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캐기 2화 4편. 교과서에만 없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도 잘 없는 진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석괴 단군, 조선왕 모용회, 고대의 별님이라는 블로그를 참조했는데요. 잃어버린 왕국 진국과 한의 형성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글인데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공병식 동건문화, 하가점 상층문화, 산융이죠. 비파형 동건문화, 12대 영자문화, 우리가 고조선으로 알고 있죠. 기원전 9에서 7세기경에 하가점 상층문화와 12대 영자가 공존했다는 부분입니다. 제 도표에서 하가점 상층과 12대 영자를 같이 조정을 했고요. 이 고태산과 정가화자는 요 동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 홍산부터 소하연 하가점, 유영자 하가점 상층, 12대 영자, 산융 동호는 요 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역사.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짜 역사거나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무슨 반찬을 먹었네, 이런 시시한 거는 교과서에서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유튜브에 보시면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역사라고 하시는데, 물론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역사를 조금 더 설명해서 이해가 쉽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유사 역사, 조작 역사, 사이비 역사가 오히려 더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 도장깨기 TV 채널은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역사라고 하면서 가짜 역사를 알리는 유튜브 동영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깨기 TV 채널의 동영상도 당연히 교과서에도 없고 유튜브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영화는 환웅 이전 시대고요. 1화는 단군, 2화는 고조선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1화와 2화가 거의 비슷한 주제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화에서 결국 단군이란 북방의 군장, 대군장, 왕 등과 남방의 천군을 일컫는 고대 민족 지도자의 통칭으로 이련 스님이 만들어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고조선은 현재로서 12대 영자 문화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이나 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사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단석괴 단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석괴란 인물은 사실상 선비족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비족을 통합한 인물로 후한말입니다. 후한말하면 아시죠? 삼국지가 유명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북방을 통일한 수령입니다. 단석괴, 단군, 박달나무 단자가 같다고 동호 선비도 고조선의 한 갈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표를 알고 계시면 편하죠. 이 표를 모르시면 저희 이전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홍산에서 연결이 됐든 혹은 다른 세력이 치고 들어왔든 이 역사적으로 요서지방이 많이 바뀌면서 결국 동호라는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동호에서 오한과 선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시 통합하고 오히려 흉노까지도 그 영역을 넓혔던 사람이 바로 단석괴라는 인물입니다. 기원후 2세기에 이 단석괴라는 사람이 북방을 통일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동호를 고조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의 일부인 동호의 양분이 오한과 선비이기 때문에 선비도 고조선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조선은 12대 영자에서 동호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정가화자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동호는 북방 세력의 재침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가점 상층, 산융 세력에 의해서 12대 영자는 점점 동쪽으로 밀려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가화자를 형성을 했고, 그 하가점 요 서 지역은 산융, 동호, 선비로 이어지는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즉 하가점 상층을 침략해 정복한 걸로 추정되는 산융도 우리 민족의 범주에 넣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북방 세력인 산융 세력이 하가점, 그러니까 요서 쪽으로 와서 우리 조상들과 어우러져 살았다면 흡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런 증거가 없다면 산융, 동호, 선비 라인은 북방계로 봐야 한다는 거죠. 만일 산융, 동호가 동북아 민족과 어우러져 살았다고 쳤을 경우도 이런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산융, 동호의 지배층은 고몽골계, 백성은 동북아계 퉁구스라면 이거는 발해와
바뀐 상황입니다.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 발해의 백성은 말갈계로 봤을 때 발해는 고구려를 잇는 나라냐 말갈을 잇는 나라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이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의 나라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물론 발해의 지배층과 발해의 백성이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지죠. 예, 아무튼 그래서 산융동호도 지배층은 고몽골계고 백성이 동북아의 퉁구스계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라도 과연 이 산융동호를 고조선으로 볼 수가 있겠냐. 산융동호를 고조선으로 본다면 발해가 말갈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딜레마라는 거죠. 발해가 고구려계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면 산융동호 지배계층은 고몽골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융동호는 북방몽골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지만 이거는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고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를 주장함에 있어서 발해 같은 케이스가 역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면 발해를 얻을 수 있을지언정 산융동호를 이룰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산융동호 우리 거 아니야? 그러면 발해는 우리 거 맞네?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죠. 산융동호 니네가 고몽골계가 했으니까 북방이라며, 그러면 발해는 고구려가 지배층이니까 고구려 거 맞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 쪽에서는 산융동호를 동의로 본 것만은 확실합니다. 고조선과 더불어 흉노의 왼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흉노의 왼팔이라는 의미에서 북방과 연관된 동의로 봤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당시에도 이거는 북방계 고몽골계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고몽골에서 온 세력이든 동북아 퉁구스 세력이든 중국에서 봤을 때 동편에 있는 세력, 동의인 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죠. 이 동쪽, 동이라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지만 산융동호가 우리 조상이고 아니고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확정 지을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홍산이 고조부고 황하 증조부가 다시 복귀를 한 거고, 고조선이 조부고 고구려가 아버지고 내가 백제다, 이렇게 그 라인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한 거고요. 그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건 마치 고조 할머니가 화족이고 고조선이 할아버지라면 할머니가 몽골족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고조 할머니가 화족이고 할머니가 몽골족이니까 동북아 화족, 몽골족 다 우리 민족인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원전 7세기경에 동호 세력의 유골 유전자 검사를 해야 가장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지만, 하가점 상층을 차지한 산융이 기원전 664년에 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제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그 자리 요서 지역을 차지한 동호가 정가와자로부터 온 세력인가, 혹은 산융에서 다시 온 세력인가, 혹은 두 세력이 같이 온 것인가가 최종적인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산융 세력이 더 많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은 홍산 문화 지역의 화북 문화들과의 교류가 있었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 북방의 고몽골 세력이 요사에 진출하면서 산융 세력을 형성했고, 이 산융 세력은 기원전 664년에 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으나 기원전 5세기경에 동호라는 세력이 요서를 차지했는데, 이 동호의 그 실체가 알기가 어렵고 북방 세력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 진계가 동호 또는 동호와 조선을 몰아내고 요령성을 다시 차지했다고 나옵니다. 동호는 산융이 다시 온 것인가, 정가와자 고조선 세력의 영향이 들어간 것인가, 이게 관건이고, 이게 공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채택을 합니다. 기술이나 유물 유적이 더 발달하면 변동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산융 세력과 고조선 세력이 공동으로 동호를 이루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시한 문제로 돌아와서 이 단석계란 인물은 단군을 이은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단석계는 137년에서 181년까지 살았고, 단군이란 말이 나온 거는 1281년 삼국유사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2000년을 우리는 같은 과거로 취급하는 성향이 있어요. 1000년도 오래전 얘기고 2000년도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인 건 맞지만 그 당시 순서를 생각을 해봐야죠. 단석계라는 이름을 쓰고 1000년 후에 단군이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석계가 단군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까? 순서상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1281년 이전에 단군이라는 흔적은 전무합니다. 단군에 대한 정보나 개념이 있었다면 고조선의 직속으로 보는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왜 단자를 안 썼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단석계에서 단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 순서는 맞을 수 있죠. 단석계도 신화가 있고요. 대충 이렇습니다. 일찍이 낮에 길을 가다 천둥 벼락 소리가 들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번쩍이는 빛이 입 안으로 들어와 이를 삼켰습니다. 그 후에 임신하여 10달이 지나자 출산했으니 이 아이는 필시 기이한 점이 있으며 또한 크게 될 것입니다. 투로쿠가 한사코 믿으려 하지 않자 천은 친정집에 말에 아이를 거두어 기르겠다. 단석괴라 이름을 지었는데 장대에 용건하여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빚을 받아 임신했다. 주몽신화에서도 나오죠. 하늘, 그러니까 천손사상인 겁니다. 단석계도 천손사상이고 이 선비족의 단석계 신화가 구전되면서 변형돼서 고려로 들어와서 주몽신화 등과 짬뽕이 돼서 단군신화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점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거를 주로 썼고 그런 와중에 선비족에 대한 그 동질성에 대한 개념이 약했던 시절인데 그런 상황에서 단석계 신화를 차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석계 신화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 신화가 도니까 차용했을지언정 선비 단석계인지 알고 단군 신화를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군 단석계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조선에 대한 언급이 언제 있었나? 조선열전 빼고요. 고조선 패망 이후로서 그 자료를 찾아보면 중국에서 최초로 칭한 조선왕은 모용회입니다. 진서에는 모용회, 이 모용회가 조선공이 되었고 모용항이 계승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연나라 장수 징계가 동호 또는 조선을 몰아내고 요령을 차지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이 요서 지역은 연나라의 문화권이 됐습니다. 동호는 북방으로 쫓겨나서 오한과 선비로 나뉘었고 선비는 북쪽의 시베리아 쪽까지 아우르면서 단석괴가 이렇게 거대한 선비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탁발선비, 복선비, 우문선비, 단선비, 모용선비 등이 있는데 이건 그냥 선비를 붙인 거고 사실상 탁발부족, 우문부족, 모용부족, 걸복부족, 독발부족 이렇게 다른 부족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런 북방의 부족들을 연합을 해서 흉노를 다 몰아내고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형성을 하고 이 선비는 추후에 이제 중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석괴가 죽음으로 해서 이 부족들은 다시 나뉩니다. 그래서 선비 제국의 탁발 세력, 우문 세력, 모용 세력 이렇게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모용 선비 세력이 바로 이 요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이제 선비, 이 보라색이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모용 선비가 요서 요동을 차지하면서 이때 왕이었던 모용외에게 사마염의 진나라에서 모용외를 조선 왕으로 봉합니다. 지금 이 표와 이 라인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그분이 역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연나라가 동호를 몰아내면서 오한과 선비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비가 통합돼서 모용 선비가 요서를 차지하기 전까지의 자세한 사항인데요. 요서를 차지한 연나라는 동호의 일부인 오한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오한 세력은 삼국지 시대까지 굉장히 강성했다가 조조에 의해서 와해가 됩니다. 역시 후한말 삼국지 그 시대 때 공손도가 요동태수가 되면서 이 지역의 세력을 크게 떨치고 3대 정도 갑니다. 그러다가 위나라의 사마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요. 후는 말씀드린 대로 북방으로 올라가서 제국을 건설한
선비가 남하하면서 그 지역은 모용선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염은 그 모용선비의 모용외를 조선공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단석계가 단군 신화를 이은 게 아니다 라는 점하고요. 4세기 요서 지역은 모용선비가 차지하게 되는데 사마염의 서지는 조선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화 쪽에서 볼 때는 자신의 동쪽을 대충 뭉뚱그려서 부른다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요서도 조선의 일부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12대 영자 문화가 요서에 있었고요. 요서도 조선의 시작이었거나 조선의 일부였다고는 볼 수 있다라는 근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